자, 여러분들, 자본 부셔버리기. 우! 저 혼자 신났나요, 여러분들? 자, 자본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계정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본은요, 대기업만 요렇게, 자, 화면 보고 계신가요? 자본에 가면 5개의 방이 있고, 대기업만 5개의 방을 다 가지고 있고요. 중소기업은 뭐만 아시면 되냐면 자본금과 이익잉여금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자본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주식의 발행이 떠올르시죠. 주식 발행 안 합니다. 중소기업은 그죠? 주식 발행해도 사주는 이도 없습니다. 그죠? 상장이라는 걸 해야 여러분들 내 주식이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그래야 나의 주식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크게 일단 힘드시면 자본금과 이익잉여금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실무는 뭐 중소기업 정도면 2가지만 알면 되지만 자격증 시험 문제는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저랑 부셔버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자본은요. 3개와 제가 2개를 묶었습니다.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자본거래와 이렇게 2개는 손익거래로 나뉠게요. 자, 우리 회사가요. 주식회사 샨이라고 가정합시다, 여러분들. 자, 우리 회사가 여러분들 샤니예요. 샤니의 주된 상거래는 뭘까요? 샤니 하면 그렇죠. 빵이죠, 빵. 그러면 여기 손익거래라는 건 뭐냐면 빵 팔아서 너 돈 얼마 벌었어?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무에 가시면 이익잉여금과 자본금만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네가 영업을 해서 그동안 번 게 얼만데 이익잉여금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익잉여금 안에 누구 있다? 저랑 아주 중요하게 했습니다. 당기순이익 있다 배웠었죠? 요거를 손익거래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근데 왜 손익거래를 또 2개로 나눴을까요? 자, 이 이익잉여금하고 기타 포괄순익누계액이라는 애가 있는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요거는 실현된 이익이에요. 그런데 실현이 되지 않는 이익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미실현이라고 표현할게요. 제가 미실현된 이익은 여기에 씁니다. 왜 그러냐면 실현된 것만 우리는 세금을 부과시켜야겠죠.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보시면 매도가능증권 평가라는 게 있고요. 재평가잉여금이라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평가도 뭐라고요? 그렇죠. 평가만 한 거지. 제가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평가할 수 있죠? 10년 전 토지가 지금 10억이었어? 10년 전에? 그럼 10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미실현이에요. 그래서 얘를 또 방을 나눈 이유가 뭐냐면 얘는 세금을 부과해야 되고 요 미실현은 세금을 부과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장부의 기록을 안 할 수는 없죠. 왜요? 회계는 정보 전달이 목적이고 세법은 정확한 세금 계산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계에는 공시가 목적이지만 공시가 목적이기 때문에 기포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나타나 주고요. 실제 세금 계산을 할 때는 요 이익잉여금 있죠, 여러분? 요거만 가져가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쉽냐면 일단은 손익거래를 먼저 해결하고 가도록 할게요. 손익거래. 자, 제가 손익거래 중에서 이익잉여금은 이제 뭐 이익 난 거니까 어렵지 않고요.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이라 그래서 제가 줄여서 기포라고 쓸게요. 이제부터 너무 길어서. 자,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매도가능증권평가 이익 손실과 재평가 잉여금이 있습니다. 2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가 헷갈리냐면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이나 손실이 나오면 이제 또 당황해요. 제가 아까 팁 드렸죠? 이익잉여금과 기포로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요? 실현과 미실현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평가라는 거는 미실현이야. 그래서 얘는 기포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저한테 교수님, 요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도 미실현 아닌가요? 예, 맞아요. 미실현이에요. 그런데 얘는 왜 손익계산서로 가나요? 이익잉여금에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그죠? 실제로 얘는 미실현이기는 하나 보유기간이 몇 년이네요. 그치. 1년 이내에 처분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얘는 실현으로 봅니다. 실현된 걸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익잉여금 안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중요했습니다. 처분요. 여러분 당연히 처분자 들어간 건 다 뭐야? 실현. 그죠? 얘는요? 실현. 그렇잖아요. 이거 외울 게 아니야. 얼마나 쉬워. 그래서 얘는요. IS. 손익계산서가 IS예요. IS. 얘도 원칙은 미실현이지만 IS. 되셨나요? 완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손실만 기포 또는 재평가 잉여금만 기포고요. 나머지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라는 거. 중요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급재무회계를 가시면 2학년 1학기 때 이제 요거를 배우실 거예요. 재평가 잉여금이 뭔지 디테일하게. 우리는 그냥 방 안에 누가 있는지 정도만. 그래서 우리 자격증에서는 대부분 여기 자본거래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왜냐면 요 밑에 있는 기포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급 재무회계 수준이기 때문에. 자, 암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본거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본거래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회사가 샨인데 샨이 입장에서 우리 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거예요. 또는 채권과. 제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찍은 김에 사채도 좀 찍었어요. 우리 자격증 따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그거만 기억하셔도 돼요. 아주 훌륭한 거야. 일단 빵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샤니가 상장을 했어. 그래서 이번에 뭐 다이어트 빵을 출시를 했어. 빵 하나에 빵 칼로리 빵이니까 빵 칼로리 완전 좋네. 이거 괜찮네. 그죠? 누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빵 칼로리를. 0칼로리 여러분들. 그래서 대박을 친 거야. 그럼 우리 회사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쭉쭉쭉쭉쭉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빨리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본거래는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상거래와 상관없는 주식이나 채권과 관련된 아이예요. 그래서 방이 3개가 있다. 자본금은 뭐냐면 여러분들 주식에 헷갈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주식의 원가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자본 조정은 주식을 제가 채권은 뺄게요. 헷갈리니까 주식만 갑시다. 주식을 해서 손해본 돈. 그러니까 주식을 해서 마이너스 생긴 거 있죠. 제가 주식을 발행했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주가가 오르라는 법은 없잖아. 주가가 떨어질 때도 있죠. 그래서 주식을 했는데 마이너스 생긴 거. 자본잉여금요. 주식을 했는데 플러스가 생긴 것들은 요 방에 모아줘요. 물론 이 자본 조정에는요. 하나, 2개가 더 있어. 그게 뭐냐면 임시계정이라 그래서
자본금에도 못 들어가고 자본잉여금에도 못 들어가는 일명 왕따. 그죠? 왕따. 그 자본 조정은 주식의 마이너스와 임시 계정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또 내친 김에 요거 하나 가지고 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잉여금 들어간 아이들은 있죠? 잉여금. 여기도 잉여금 있죠? 자, 얘는 주식해서 번 돈 플러스 얘는 빵 팔아서 번 돈. 이익잉여금.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자, 자본금에 들어가시면 제가 아까 주식의 원가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는 좀 필기를 해야 되니까 검정색으로. 여기. 그래서 그게 액면금액이에요. 이게 주식의 원가야, 여러분. 원가.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5,000원짜리가 굉장히 많아요. 원래는 상법상 100원 이상만 발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5,000원짜리가 많아. 그래서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액면금액 5,00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일단 5,000원. 요거 주식의 원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많이 올랐을 때가 뭐 150만 원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럼 대박이죠, 여러분들. 아니 5,000원짜리 원가는 5,000원인데 이게 지금 150까지 간 거야. 그럼 얼마나 대박이에요. 그죠? 자, 주식수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까요? 주식수. 여기에서 주식은요. 주식 크게 보통주라는 게 있고요. 우선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그냥 보통 평범한 주식이고 얘는 평범하지 않은 거야. 우리는 그걸 뭘 가지고 따지냐면 의결권이라는 걸 따져요. 의결권. 그러니까 보통주는 의결, 권리가 있는 거야. 의결할 수 있는,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권리. 이게 진정한 주주죠. 무슨 말이냐면 주주총회를 열었을 때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통주고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삼성전자가 150만 원이 돼서 나는 150만 원 주고 샀는데 보통주를 산 놈은 의결권이 있고 우선주를 산 놈은 의결권이 없죠. 그럼 누가 기분이 더러워? 그쵸. 우선주 가진 놈은 기분이 더럽죠. 그래서 의결권이 없는 대신 현금 배당을 우선해서 먼저 줘요. 현금 배당을. 여기까지. 그리고 자세하게 이제 이거를 공부하면 이제 재경관리사 수준의 중급 재무회계 가시면 이제 또 디테일하게 배우실 거예요. 자, 저랑은 뭘로 갈 거냐면 여기 보통주를 발행하는 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 조정은요. 자본 거래 시 손실이나 임시 계정 여기 써져 있었네요. 여기 수익 계정이죠? 그러면 저랑 본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다시 일로 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 유상증자, 제가요, 무상증자는 실무에서도 자주 안 하기 때문에 유상,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요거 하시기 전에요. 먼저 팁을 드리자면 기업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방법으로 조달을 하셔야 돼요. 2번, 3번.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은행에서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옵니다. 은행 차입. 두 번째는요.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상증자 하고 있는 거야. 돈 받고 주식 발행하고.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제3자,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인들 있죠. 돈 많은 사람들. 제3자에서 차입을 합니다. 요게 사채 발행이에요, 여러분. 저랑 사채 발행도 제가 깊숙하게는 아니지만 전산세무 2급이나 그죠? 그 정도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일단은 해드릴게요. 힘드신 분들은 사채는 패스하셔도 돼요. 우리는 안 나오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1번과 3번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단지 얘는 어디에서 빌려오는 거예요? 금융기관. 3번은요. 사람한테, 돈 많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한테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가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채권 투자도 있는 거예요.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알 건 알아야지. 얘는 이자를 받고요. 1번, 3번은. 2번은 배당을 받습니다. 단 차이점은 뭐냐면 요 주식에 대한 배당은 꼭 그 회사가 당기 순이익이 나와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1번, 3번 있죠. 얘는 그 회사가 이익이 나든지 말든지 망하지만 않으면 돼. 망하지만 않는 이상 무조건 따박따박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리스크가 싫고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원한다면 주식을 투자해, 채권을 투자해. 그렇죠. 채권을 투자하는 게 일단 안정적으로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주식은 안 해요. 주식은 채권은 조금씩 투자하고 있어요. 암튼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주식 발행 요걸 할 거고요. 조금 있다가 또 맛배기로 사채 발행하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그러면 TAT 2급이나 전산세무 2급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유상증자를 다른 말로 주식 발행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아주 쉬운 말로는 투자금 받음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말로 출자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왜 우리 회계 공부할 때 여러분들 뭐 5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럼 뭐예요? 500만 원을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개시하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요 액면 발행은 뺐어요. 원래는 발행이 3가지가 있거든요. 원래는 근데 액면은 그냥 원가대로 발행한 거라서 액면 발행은 의미가 없어서 뺐습니다. 원래는 3가지인데 2가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액면 금액 5,000원, 발행가액 4,000원, 주발비 100원. 주발비가 뭐냐면 주식 발행 비용. 여러분들은 좀 써놓으세요. 주식 발행 비용.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가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주식을 발행하면 얘를 무조건 1번으로 쓰셔야 돼요. 대변에. 왜? 자본의 증가는 어느 변이니까? 대변이니까. 그리고 얘는요, 공식이에요.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무슨 금액? 액면 금액으로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본금은 주식의 원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5,000원이고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얼마밖에 못 받았어요. 발행가액이라고 나와 있죠? 어려우시면 발행가액을 주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 주가가 떨어진 거야. 아니 5,000원은 받아야 본전인데 4,000원밖에 지금 안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면 여기 주식 발행 비용은 조금 있다가 하고 원래대로 가자면 우리는 손해봤죠. 주식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
1,000원 손해봤잖아. 요렇게. 원래는. 좀 지우고 할게요. 자, 원래대로 하자면 대변의 자본금 5,000원, 현금 4,000원에 우린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일단 1,000원이 차변이어야 돼요. 왜요? 주식을 할인해서 발행한 거야. 어떻게 할인했어? 1,000원 디스카운트 했지 뭐. 근데 왜 이렇게 발행하냐고? 나는 일단 4,000원이라도 받아야 돼. 왜? 자금을 조달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런데 주식을 발행하면요. 주식을 발행하든 사채를 발행하든 발행 비용이 나가거든요. 그게 현금으로 100원 나갔다라고 가정할게요. 주발비. 그러면 이 100원을 절대 차변에다가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완전 중요한 거야. 얘는 자본거래야, 손익거래예요, 여러분. 자본거래, 손익거래. 아까 했잖아. 얘는 손익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판관비가 아닌 거야. 영업의 비용도 아닌 거야. 영업이랑 상관없잖아요. 그죠? 얘는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여기다가 쓸 수가 없고 이 I를 쓸 수 없고 결론은 어디에다 얹을 거냐면 우리는 주식을 발행해서 1,000원만 손해본 게 아니라 1,100원을 손해본 거야. 여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대변이 100% 일치가 되겠죠. 조금 어려우시죠, 여러분들? 해야 돼. 여기까지는 해야 돼. 자, 여기까지가 이제 2급인데, 자, 얘는 별표. 얘는 1급에서 나와, 이제 여러분들. 전산세무 1급에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가볼게요. 문제, 전기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주발초, 얘는 할인 발행이 차변에 있었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아마 대변에 있었을 거야. 그럼 우리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여기까지 하고 할까요? 반대 거? 그러면 조금 더 나아. 가볼게요. 자, 두 번째 거 할증 발행 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주식의 원가는 5,000원인데 주가가 6,000원인 거야, 여러분. 눈 아프니까 초록색으로.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 자본금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 금액으로 곱한다 그랬었지. 그래서 내가 액면가액은 발행자 입장에서만 본다 그랬잖아. 그래서 요거 1번 쓰시고 나는 현금으로 얼마 받았어? 6,000원 받았죠. 기분 좋아 안 좋아? 아주 좋아. 해피해. 5,000원짜리 주고 나는 6,000원 받았으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자면 일단 이거 100원 조금 이따가 보시고 요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주발비가 이렇게 100원 나간다 그랬었죠. 그죠? 그런데 아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화면 보세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있어서 손해 본 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가산했잖아. 근데 얘는 차변에 없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결론은 내가 1,000원을 번 게 아니라 수수료 100원까지 까서 결론은 900원만 번 거야.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요. 완전 중요했어요, 여러분. 별표야, 별표. 그래서 이런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 보실래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게 이익이죠. 이거 이해되셨죠? 그런데 나는 비용을 늘리고 싶어. 얼마를? 100원을 잡고 싶어. 그러면 비용에다가 이렇게 더하면 돼요. 그런데 비용 계정 과목이 없어. 물론 비용은 아니에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비용이 없으면 반대로 뭘 줄여? 수익에서 100원을 줄이면 되죠. 이런 원리를 회계는 좋아해요. 비용이 있으면 비용으로에다가 가산하면 되는 거고 비용이 없으면 수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사용하더라. 여기까지.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얘는 버릴 수가 없어. 왜? 사채 발행할 때 또 나와. 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세팅해 놓으시고요. 제가 여기 별표라고 써놓은 부분 있죠? 요거는 1급에서만 나가. 근데 어떡할래? 토한 김에 같이 토하고 끝내자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